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 치료가 가능한지 또 치료 전에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영어로는 엔도스코픽 서브뮤코잘 다이섹션이라 그래서 줄여서 ESD 시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점막에 국한된 위암의 치료에 사용되는 그런 술기가 되겠습니다. 점막층은 왼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표면에 있는 층이 되겠고 저기에 국한된 암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응증은 크기가 ECM 이하여야 되겠고 표면에 궤양이 없어야 됩니다. 즉 깊이 들어가지 않은 위암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상에서 암세포에 분화도가 좋은 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이 내시경 치료로는 다 제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암이 되어야 되겠고 당연히 원격 전이,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그런 암이 이 내시경 시술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경 시술에 앞서서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병변이 조기 위암 병변이 되겠고 의심이 되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으로 진단이 되어야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분화도가 좋은 암으로 진단이 되어야지 내시경 시술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내시경 끝에 달린 초음파 프로브를 통해서 위벽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점막층과 점막하층 그리고 근육층 이 색깔이 구분돼서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위암이 얼마만큼 점막으로 침륜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이 윗부분에 이렇게 껍데기에만 앉아있는 점막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 오른쪽 그림은 점막 하층 침범한 암이 되겠고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층으로 이렇게 갉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는 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막 하층 침범암의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 전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잘 구별을 한 다음에 환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검사입니다. 이 CT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위 주변으로 퍼져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 주변에 중요한 장기는 간도 있겠고 다른 중요한 장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그리고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전이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내시경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할 때 네. 점막층에 국한되어야 하고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만족을 하는데 고령의 환자분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또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내시경 시술이지만 시술은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 많아서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는, 약 중에는 특히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시술 시 출혈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시술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이 시술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ESD 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ESD 시술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일 첫 번째 층 껍데기에 있는 그 위암을 이렇게 발간해서 긁어내는 이런 시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주변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점막하 용액이라는 것을 주입을 해서 암 병변을 약간 부풀려서 띄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시경 절개도를 이용해서 암 주변을 절개를 하게 되고 병변을 완전히 떼어내는 시술이 전체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긴 하지만 시술에 합병증이 전혀 없는 시술은 아닙니다. 합병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은 바로 출혈이 되겠습니다. 점막 하층에는 여러 가지 작은 혈관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시술 중에 이런 혈관들을 건드리게 되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출혈은 시술 중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시술 후 1일째, 2일째, 길게는 14일째까지 이런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전기 소작기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작을 할 수가 있고 불충분한 경우에는 내시경 지혈 클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지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바로 천공이 되겠습니다. 천공은 시술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 점막에 구멍이 생겨서 근육층 아래쪽으로 뚫리게 되면 복강안과 위 내부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강으로 이 위 내부에 있는 그런 균들이 퍼져나가서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 합병증 중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빨리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 천공을 봉합하는 클립을 이용해서 즉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게 발견되거나 천공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얼마 정도 입원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박 3일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등에서 검사를 다 시행한 경우 입원해서 시술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식을 하고 오전에 입원을 해서 오후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틀 동안은 시술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퇴원을 하게 됩니다. 네, 별 검사를 시행해 놓은 것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은 하루 전에 입원을 해서 위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날 시술을 받게 됩니다. 역시 시술 후에는 이틀 정도 경과 관찰, 합병증을 관찰한 다음에 괜찮으면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 주실 때 점막하 용액주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전이가 덜 됐다는 걸로 받아들이다 보니 아주 조기 위암 상태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요.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의 입원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니 상당히 좀 경미한 환자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빨리 발견하게 되면 심지어는 병변의 크기가 1cm 미만, 몇 미리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막하에 용액을 주입해서 띄운 다음에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행이 덜 된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점막하 박리술 앞서 말씀하셨던 박리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수술이라든지 치료가 더 요하지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종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조직을 획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현미경 분석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병리 검사 확인 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점막 하층 침범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분화도가 좋지 않은 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시술 전 조직 검사에서 판명이 될 수도 있지만 시술 전 조직 검사에서는 괜찮았는데 시술 후에 최종 병리 결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나중에 전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고 현미경상으로 미세혈관이나 림프관이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암세포가 남아있다고 병리 결과에서 판단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술 후에 추적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리 결과에서 완전 절제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치료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암이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시술 후의 추적 관찰은 시술을 받은 후에는 정기적 추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소 재발이나 다른 장기의 전이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 복부 전사나 단층 촬영, CT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